네, 9월 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보다 30분 더 먼저 일찍 출발하니까 댓글창에 아무도 예,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오늘 취재 편의점은 장윤선이 홀로 외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왜 갑자기 30분 먼저 시작하는 거지? 궁금하시죠? 네,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가 10시에 열리기도 하고요. 취재 편의점이 요새 뉴스는 너무나 많고 이것을 다 핸들링하려니 정말 벅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저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와서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있어. 김정민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그러면 관봉에 띄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지금 저렇게 써 있잖아요.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본인이 폐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소위 일소위 회의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다시 보고 또 봐도 새내기 검찰 수사관의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입니다. 저 두 젊은 여성 검찰 수사관은 누군가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지 않고서야 본인이 돈은 세었지만 띠지를 푸르거나 아니면 비닐이 덮여 있었던 것을 이렇게 찢어낸 그런 기억은 없다. 기억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 청문회 등에서 재벌 총수들이 나와서 했던 그런 발언들, 본인의 사법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전법들을 저 젊은 수사관이 쓰고 있다. 그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서영교 의원 또 나와서 그 밖에 다른 이슈들, 특히 이제 백혜룡 경정의 마약 사건, 그리고 그 KH그룹 쌍방울 관련된 검찰의 수사 외압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셔인가요? 이 눈부셔님인가요? 장 기자님 반가워요. 이제 좀 좋은 소식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도요. 저야말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의 극복 과정,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우리 대의 이 문제를 확실히 종식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또 저희들 같은 똑같은 일을 겪게 될까 봐 일단 우리 대의 이 확실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꼼꼼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문제 지점들을 살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독 보도가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발각된 5천만 원권 관봉 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개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판단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바로 그 영상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취재 편의점이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만 본 게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어느 현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집무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법사위를 이렇게 보다가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관봉권 띠지 사건을 과연 검찰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과연 우리 국민이 검찰에 이것을 맡겼을 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하겠습니까? 라고 또 물었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과 다른 트랙 그러니까 상설 특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뜻을 피력했다는 건데요. 현재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이슈가 터지고 있어서 진짜 너무 일이 많다. 제가 취재 편의점 일 많다 하는 소리는 김건희 특검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수사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띠지 사건까지 엎어서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트랙으로 상설 특검으로 관봉권 띠지 사건은 별도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라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정민, 남경민 두 검찰 수사관의 답변 태도는 경악 그 자체였죠.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국회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이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책상 밑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답변 저렇게 답변 그 장경태 의원이 적발하니까 남경민 수사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반하장격으로 아니 그러면 국회 출석하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오란 말입니까? 저희들끼리 준비한 겁니다. 너무 당당하죠. 예, 너무 당당합니다. 여기 무슨 경연대회 나온 게 아니고 그간 관봉권 띠지 사건 수사했던 해당 검찰 수사관들이 본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장경태 의원을 향해서 고함을 칩니다. 예, 준비 안 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남편하고 저하고 김정민 수사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입을 맞췄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경악스러운 그런 상황인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수사관 둘, 검사 둘 모두 남부지검 소속입니다. 남부지검 차장 부장검사 그리고 두 검찰 수사관 모두 4명이 나와서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회 상황을 판을 교란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 사건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 생긴 의견을 얘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수도 판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사 상황을 교란시키려고 했다. 이거는 상당히 목적이 있는 범죄 혐의로 볼만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 자체로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수사관들 기억이 안 난다. 갖은 수법으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한 게 들통이 나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비읍시읍이라고 욕을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대충 속이고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런 줄 아세요라는 식의 대응 전략을 짠 거 아닌가. 그 점에선 매우 참담하죠.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여전히 국민은 자기들이 얘기하면 그 자체로 믿을 거라 이렇게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들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고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우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로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 과오 때문에 검찰개혁 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 자체를 개명당할 위기라고 명명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오랜만에 등판했습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법률기관이다. 이렇게 교정을 했습니다. 이분 또한 과거 전직 검사 해당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망친 검찰 자업자득이라서 이제 할 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검찰들이 또 깃발을 들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현직 검사들도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차호동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건국 이래 사법작용이었던 범죄 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기능으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끊임없이 준사법기구임을 강조합니다.
검찰 준사법기구 아니고요. 법률기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검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본인들이 상당히 사회적 특수계급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형사 3부장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합니다. 임은정 지공장님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왜 지공장이냐? 이거 뉴스공장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요. 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중수청엔 가지 않는다. 왜? 검사 타이틀 떨어지니까. 검사하려면 무조건 공소청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소청. 그러니까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지방검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검장이 아니라 지공장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죠. 앞으로 지공장이라 불러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니까 이렇게 비꼰 것이죠. 임은정이 검찰의 동네북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직 검찰이, 현직 검찰이,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개혁을 아무리 흔들어댄다 한들 검찰개혁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달 25일이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요.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서 이 사이에 또 다른 흔들기가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취재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대한 언론들이 눈 똑바로 뜨고 검찰의 상황을 감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세부 논의에 있어서 행안부 비대와 그리고 경찰 수사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감시가 가능할지 어떻게 문민 통제 방안을 마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 앞으로 더 거세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봐왔던 검찰 독재 정권의 폐해를 이대로 봐 넘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계속 끊임없이 뚜벅뚜벅 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그리고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많은데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앞쪽만 끊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이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 조지아 이민 단속을 겪으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나라의 힘을 조금 더 길러야겠다. 단결된 국민의 힘이 있으면 아무래도 대외 협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찬회동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밝힌 바 있죠. 특히 조지아 이민 단속 같은 경우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 아니었습니까? 세계 11대 경제대국에 그리고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저렇게 쇠사슬로 다리가 묶이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묶이고 수갑이 채워지고 이런 모욕을 겪어야 되느냐. 제가 오늘 대통령실에 가서 기자들에게 대변인 브리핑이 있다면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해요. 미국이 아니라 만약에 저게 중국이었다면, 일본이었다면,
뭐 러시아였다면, 그밖에 뭐 유럽의 어느 나라였다면, 남미였다면, 동남아시아였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대사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투자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노동력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본인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숙련된 노동자가 없어서 한국에서 노동자를 파견하는데 비자 문제 정도는 당연히 당신네 나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걸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아내고 그리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 것이 상식의 범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국한테는 우리가 저렇게 그냥 무조건 우리 국민들을 일단 자진 귀국하는 추방이 아닌 자진 귀국하는 형태로 우리가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돈으로 모셔와야 되느냐. 저는 이게 주권을 가진 주권 국가로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자 문제 해결해라. 물론 특별협정 맺고 비자 문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무적인 일이지만 이 자존감에 상당히 상처가 난 국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미국 정부와 미국 이민 단속국에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 우리가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너희들 내부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될 우리의 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위축될 필요 없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내로 들어오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국 정치 복판에는 여전히 내란종식 이슈가 살아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총뿌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겨누었던 내란 세력 윤석열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연장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김건희 특검 이거 다 싹 다 지금 이 상태에서 수사 종결하고 대충 끝냅시다.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치에 협력할게. 이런 얘기인데요. 게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 종교 탄압을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종교 탄압 지적을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지난 정상회담 당일 SNS에 올렸던 숙청과 혁명 이 맥락에 해당하는 주장인 것이죠. 지금 무슨 인권유린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구치소 영상 누가 먼저 옷을 벗고 누가 먼저 때를 썼습니까? 예? 이렇게 한데도 끊임없이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고 이거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소리다. 종교탄압은 무슨 종교탄압입니까?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저희가 조금 이따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지만 이 엄청난 문제들에 대해서 인권유린 종교탄압하면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완전한 내란 종식이 국민의 염원이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를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이 또한 맞는 주장입니다.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내란 종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이 100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정치권 국회 주변도 취재를 했습니다. 종합을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각자 할 말 한 거고 대통령은 경청한 거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할 소리 했으면 됐지. 거기에 또 무슨 해석을 붙이겠습니까? 이런 주장도 합니다. 지지자들에게 각자 소구하는 발언을 한 거고 나머지 대화는 공동의 테이블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생경제협의체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내란정당 오명 뒤집어 쓰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종식을 최대한 늦추거나 되돌리고픈 입장이겠지만 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한들 25일 통과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얘기합니다.
관련해서 비공개 회담에서 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수사기소 분리하면 일단 정부 조직의 하드웨어가 바뀌는 건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속도 조절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도 경청하셨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평소 지론이 검찰개혁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 다만 경찰 수사에서 오남용 문제가 없는지 혹시 발생하지 않을 인권수사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왜냐하면 검찰개혁 이번에 잘못되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권이 전체로 독박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해 부정이나 부인 없이 경청한 것이지 검찰개혁을 늦춘다거나 속도 조절에 동의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내용을 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급하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급하게 또 이번에는 일본 현지로 가봐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일본 게이센 여대 이영채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전화 연결하는 시간 10초만 주십시오. 네, 자 지금부터 이영채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일요일 사임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인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일본 정치 내부가 어떻길래 이시바가 느닷없이 사임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죠. 아마도 이 국민들의 인기는 있었는데 그 자민당 내 그 파벌의 갭을 서로 좁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시바 정권이 들어서서 작년에 이제 올해 그 참의원 선거 최근에 졌죠. 그리고 작년에는 중의원 선거 졌죠. 네. 두 번에 졌기 때문에 의원들은 역시 책임을 요구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시바 정권 등장한 이후에 자민당은 파벌을 해체했다고 했는데 결국 파벌이 살아 있었던 거죠. 이것을 극복 못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은 일본이 여소야대 정국 아닙니까? 네. 자민당이 소수인데 결국은 야당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들도 현재로는 이시바하고는 연립을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총재를 뽑아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러면 새로운 자민당의 총재는 누가 될까요? 다카이치 사나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국민들 인기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있는데 자민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 고이즈미 신지로로 가게 되면 이시바 정권의 정책은 좀 연장될 것이고 네. 그리고 다카이치로 가게 되면 가장 우려하는 그 아베 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 정치는 그 고이즈미 신지로가 됐든지 다카이치가 됐든지 네.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그 난립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정당이라 하는 구구정당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네. 누가 되든지 결국에는 배회주의라든지 극우주의 성향을 내세우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일본은 아주 우려되죠. 아마 극우 정치 방향으로 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시바를 지렛대로 해서 한일 그 역사 문제 올해는 특히나 이제 해방 80주년이고 그리고 또 그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비견될 만한 새로운 선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부풀었었는데요. 이거 헛된 꿈이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을 많이 강조하셨고 네. 실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 98년 한국이 IMF 경제 위기가 있었고 네. 또 한국 정권 교체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정권 교체 속에서 경제가 아주 안 좋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던 상황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파트너십 선언을 더 발전시킬 필요는 있었죠.
하지만 좀 조건이 다른 게 당시 오부치 정권 같은 경우는 자민당 내 리버럴 파들의 좀 중심 세력이었어요. 네, 그리고 네. 등장한 바로 등장을 했고 하지만 이시바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민당에서는 극우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고 리버럴 쪽으로는 마지막 세력인 거죠. 그리고 인기가 실질적으로는 자기 지지 세력이 없었죠. 네. 뭐 여기하고 이 파트너십 선언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베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일본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이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다. 그리고 국교 수립 60년인데 좀 이 상징성을 만들기에는 좀 약했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시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교수님께서 뭐 이시바하고 몇 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이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은 사람인지 왜냐하면 나름 중도 리버럴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평가하는 이시바라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저도 그 텔레비전에서 2번 정도 개인 1대1로 토론을 했는데 네. 아주 논리적이고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 정치가들은 관료의 말을 듣고 또 저희가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은 벽이 너무 높다 이런 타입들이 많았는데 네. 이시바 수상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소신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네. 특히 미일 안보 협정의 평등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 파벌이 없고 또 술과 그 식사를 하지 않아요. 아베는 항상 식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편을 만들었는데 예. 이시바 씨는 밥을 책을 안 읽고 먹어요? 그런다고 하죠. 예, 그래서 결국 그 뭐랄까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정치가의 대중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아마도 이 9월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 그렇게 됐고요. 아. 그렇지만 이제 그 이시바 씨에게 우리가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좀 더 다른 접근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시바 정치는 끝났고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새로운 원칙론을 가지고 일본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에서 지금 역사 문제도 지난 8.15 때 언급이 없었고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커다란 포석 속에서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고 다자 외교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크게 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일 북중러 이 육자 다자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될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한미 관계를 트럼프 정권 안에서는 개선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남북 관계를 봤을 때 이미 북한은 한국에 의존해서 체제를 지키는 시기는 좀 지났다고 봐요.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버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 정치는 일본 정치가 한동안 불안하고 정치 리더십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일본의 협력은 받아야 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으로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결국 한국 외교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섣부른 판단이나 접근보다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조금 정세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익과 실용주의를 내세워야 하지만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는 저희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과 일본 사이를 보면 약 1,100만 명의 네. 여기 한류를 영향으로 하는 시민들의 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본 사회는 지금 아주 약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일본의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정치에 접근을 하되 어허. 그리고 일본을 활용한 예를 네. 들면 북일 국교 정상화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하고 싶어도 자기도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네네. 역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일본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기시다 이 방식은 네. 역사적인 타협이라든가 그리고 당사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일본인들은 좋아하겠죠. 네. 하지만 그것들은 일본을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일본인들을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일본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번에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미 기획을 하신다고요. 여러 대학 해외에 미국의 여러 대학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일 국교 수립 60년이 지났고 그리고 한일 간에는 1,100만 명 정도의 변화도 가져왔지만 결국 한일 양국은 한국전쟁 종결과 식민지 유산 청산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의 한계도 있지만 결국 여기에는 미국과 연합군의 관여와 책임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있는 일본의 아시아 피스 아카데미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 네. 그리고 한국의 강원대, 순천대 등 이 네. 한미일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네. 미국에서 이 문제로 공동 워크숍도 하고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네. 즉 15일에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식민지 청산 문제를 다루고요. 네. 그리고 9월 17일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왜 한국 전쟁은 지속되는가라는 공동 워크숍을 합니다. 아하. 하지만 이런 워크숍만이 아니고 네. 저희들이 9월 18일과 19일에는 이 결과를 가지고 네. 미국 의회, 정부 기관, 어허. 싱크탱크 그리고 약 20개 이상의 워싱턴 DC에 있는 평화단체들을 만나서 네. 한미일 공동 제안으로 한국 전쟁 종결과 식민지 청산이 필요하다. 이것을 미국 사회에 공개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네. 이 기획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기획을 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12.3 내란 사태 이후에 한국 정부 기관들이 거의 다 동결되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국책 학술 기관들은 뉴라이트 위원장들 영향 때문에 네네. 일체 이런 기획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 한미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네네. 특히 여기에는 지금 일본의 시민단체 정치가 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한국 전쟁 종결과 식민지 청산 문제를 함께 나서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국민 여러분들과 한국 시민사회가 조금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즉 K-컬처가 지금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K-데모크러시, 민주주의도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죠.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는 것, 즉 K-피스라는 것들을 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국제사회.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세계의 평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미국 사회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안하는 것들은 미국의 평화에 의한 도움도 되고 네. 또 일본 사회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새로운 정권 개최 속에서 네. 저희들의 이 정부의 외교만으로는 지금 이주를 극복할 수 없다. 네. 학자와 시민사회 단체가 힘을 모아서 네. 새로운 글로벌 평화 연대를 만들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올해는 미국 동부인데 내년에는 미국 중부 그리고 3년째는 미국 서부까지 해서 네. 새로운 글로벌 연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정권 개최와 함께 시민의 힘으로 이 한국 전쟁 종결과 식민 청산을 꼭 하자. 이 기획에 장혜성 기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민들이 꼭 지원을 해주시고 예. 여기 오늘 처음 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부자도 보이던데 저희가 거기가 후원 부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꼭 참여해주시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이고요. 우리은행 751-4311-46-13-101입니다. 네.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특히 이제 역사학계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또 일본의 평화 세력이 함께하는 시민사회 단위의 그 캠페인인데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야 되는 큰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K-피스, K-팝을 넘어서 K-피스로 가자. 예, 게이센 여대, 일본 게이센 여대 이영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게이센 여대 이영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